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노란톡 국민톡에 미리 참여해 계신 분들, 여러분들보다 먼저 참여해 계신 분들,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7777 힘내시라고 7777 74개 잭팟 한번 터뜨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국민톡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7777 화요일이면 우리 계좌 다시 대박 날 수 있어. 시장 변동성 이겨낼 수 있어. 윤정두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오늘 종목군에 대한 AS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시황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그냥 그동안의 강세를 뗐던 종목군들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렸을 때 차익 실현을 미리 하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죠. 만약에 못하신 분들, 윤정두도 못했어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7777 지금 막 열심히 듣고 계시죠? 빨리 넣으세요. 7777. 그래서 이번에 7777 선착순 100분 넣어주시는 분들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넣어주시는 분들께는 특급 비법 자료, 동영상 자료까지 그냥 막 넣어드릴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동영상 자료까지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교육하시라고 막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의 등락폭 장중에 캔들입니다. 시초가 이후의 흐름입니다. 뭐 그냥 섬유유복 정도의 하나, 그리고 철강금속에서 조금 나머지 부분은 운수 참고 그냥 다 시퍼래요. 보험 어제 그냥 엄청난 랠리를 나타냈던 27%의 강세를 띄었던 삼성생명 결국은 오늘 뿡 하고 미끄러졌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의 기준이거든요. 등락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의 흐름입니다. 전부 10%다 보니까 마음도 10%래. 연휴 기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무 걱정 없어. 미국장 지금 선물 강세예요. 강세. 예?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글로벌 시장은 미국장의 흐름 올해 고점 다시 넘기려고 하고 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사상 최대 신고가 행진. 2007년도 고점. 우리가 지금 2007년도 고점 우리 기준에서는 2200포인트 정도 되죠. 다우 지수가 2007년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더블 나 있습니다. 더블. 2007년도 고점이 다우가 14,000이었어요. 14,000. 리먼 터지고 7,000이 깨지고 6,600, 6,500까지 내려왔죠. 그 7,000 깨진 흐름이 우리나라는 저점 찍고 2011년도에 다시 2007년 고점을 넘깁니다. 미국은요. 우리보다 더 늦었어요. 2013년도에 고점을 넘겼죠. 그럼 고점 얼마? 14,000을 그때 넘겼죠. 14,000 넘기고 그 이후에 얼마? 29,000까지 찍었잖아요.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난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럽 증시가 2007년도 고점 있죠. 우리나라 기준에 얼마? 2200포인트 대비해서 유럽 증시가 얼마? 60% 수준 더 올라와 있어요. 일본 니케이가 얼마? 거기도 한 45% 수준 더 올라와 있습니다. 대만이 얼마? 대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만 시장이 인정을 해줘요. 다만 이제 기술주의 비중이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주의 비중이. 우리는 32%고 그쪽이 얼마? 40% 수준의 강세. 그럼 우리나라가 40% 수준의 강세만 돼 있어도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3,000포인트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요. 그 디커플링 과정, 그 디커플링 해소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오늘 밀렸어? 이걸 가지고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진짜. 왜 고점 못 잡아주나요? 고점 맨날 잡아갖고 고점 잡고 저점 잡고 하면 어제 오늘 그냥 옵션 상품 팍 내질르죠. 왜?
옵션 상품 내지르면 되지. 주식 차익 실현하는 걸 둘째 치고 아니 그냥 시장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옵션 상품 매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혹은 푼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초대박 났겠네? 근데 실질 초대박은 안 나죠. 왜? 지금 변동성 갖고는 변동이 안 나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고점 저점을 논하시지 마세요. 이 추세 범위를 논하는 거예요. 이 추세 범위를. 이때 당시에 260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럼 다시 따지면 2017년도 있죠. 2017년도 11월까지의 고점. 2017년도 11월까지의 고점 기준이 이게 대략 20%대 중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25% 수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했겠어요? 강했겠어요? 제일 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번으로 강했고 2번으로 강한 게 나스닥, 3번으로 강한 게 니케이 지수. 니케이가요. 아베 총리의 재선 확정, 압승. 그렇게 되면서 정정 불안의 해소,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것이 해소되면서 3개월 만에 20% 올라왔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1월까지 다 같이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우리나라의 현 정부 진보와 보수의 성향이 약간 띄우뚱했죠. 어찌됐든 그러한 불확실성 부분이 시장의 조정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은 돌려지고 그리고 요 고점부터 잘 보세요. 요 고점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얼마? 60% 올라가 버립니다. 2600입니다. 2600 고점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등락률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둔화돼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 눌려버렸죠. 디커플링. 그것이 언제 해소되고 있었다? 2019년 하반기. 그때 외국인들이 IT 쪽에 매수 강도가 상당했죠. 그리고 나서 잘 돌려지고 디커플링 상태를 가져가는데 코로나19 우리나라가 잘 대처했다라고 하지만 3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졌죠. 왜? 대구에서의 문제가 좀 불거졌죠. 결론적으로 디커플링 해소 과정에서 다시 그리고 나서 올 상반기에 다시 6월경부터입니다. 2, 4분기부터예요. 2, 4분기부터 해서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오늘 같은 날도 RF텍 같은 경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장에 그냥 팡팡 치고 가죠. 오늘 미코가 많이 밀렸다고 울지 마세요. 프로그램 매수 통해서 들어온 거 전부 외국인 쪽으로 잡혀서 30만 주 이상 1% 이상 매수 들어왔죠. 인위적인 눌림폭에 쭉 내려간 거 그런 거 가지고 아우 고점 놓쳤어요. 아우 난 사면 맨날 손실이야. 뭐 어떤 거 사시게? 조금 이따 종목군들 다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쪽 기준에서의 흐름, 지수의 견인차 역할은 IT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죠? 일단 그 부분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기준에서는 시장에서 소외 안 되는 부분은 시장의 흐름, 시황을 잘 봐야 된다. 1. 글로벌 시장의 위치가 어디냐? 2007년 고점 대비 어디냐? 2011년 고점 대비해서 어디냐? 또 이번에 랠리 나올 때 2017년 고점이 여기입니다. 2600입니다. 나머지 글로벌 시장은 다 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요 위에 다 있어요. 요 위에. 지금 그걸 해소하러 가는데 조정받고 가야 된다? 뭔 조정을 받아야 돼? 조정이라는 건요. 예? 단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 20% 수준,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나와야 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발짝 뒤로 빼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상의 조정은 40%의 조정, 50%까지도. 그게 언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동남아 위기와 함께 찾아온 IMF 그리고 리먼 브러스 사태, 서프라임에 연동된 부분. 나머지 부분은 20% 미만이에요. 대부분 다 10% 수준에서 조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5% 수준 그 이하의 조정은 자주 나와요. 그러면 20%면 얼마? 500포인트. 10%면 250포인트. 6월 달에 한번 200포인트 조정 나왔죠. 기억 안 나시죠? 6월에 올 6월에 조정이 한번 나왔었어요. 요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요 꼬리. 6월에 조정이 빵 나와서 6월 15일 날 하루에 100포인트 빵.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흐름, 이게 대형주 기준인데요. 전체 시장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대형주라는 거는 오늘 잘 됐어요. 공부 좀 하세요. 예전에는요, 대형주의 기준은 자기 자본의 순위, 자기 자본 순위 100위까지가 대형주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그냥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100위. 시가총액 100위까지의 비중이, 100위까지의 비중이 얼마냐면 80% 수준. 나머지 중형주라고 하는 건 뭐야?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 그 다음이 301위부터 한 900종목 있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입니다. 지수가 움직여야 나머지가 가요. 오늘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아요? 지수가 못 가니까 종목군들 다 힘들죠. 지수가 못 가는데 종목군들이 활기찹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또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16년 이후에 바닥에 놓여져 있잖아요. 대바닥, 황금 대바닥주? 무슨 말씀?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이 지수의 흐름을 누가 그대로? 자, 그대로. 조금 이따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이 그대로입니다. 대형주가 그대로. 응? 중형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시 봐요. 대형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기하고 여기가 같아요. 와우. 여러분들 계좌가 몇 년 전보다 불어나 있어야죠.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가 몇 년 전보다 2016년 저점도 아니야. 2015년 말 대비 여러분들 계좌가 시장으로 따지면 얼마? 이때가 한 2,000포인트 됐을 때예요. 시장으로 따지면 20% 정도. 안 오른 것 같은데 내 계좌 맨날 깨졌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시장은 20% 정도. 언제부터? 2015년 말부터. 경기가 안 좋은데 올라와요? 지표가 안 좋은데 올라오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88년도에 그 호황일 때, 올림픽 때 용돈 주시면서 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돈 벌기가 쉬운지 아냐?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서요. 우리 소크라테스께서 요즘 젊은 것들이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도 바뀌었고요. 저희 때만 해도 여의도 뭐 2000년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폭등 ner렸죠. 불야성이었어요. 새벽 뭐 3시, 4시에 나가도 아침에 나가도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불과 13년 전, 15년 전에. 지금은 그렇다고 불황이냐?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문화가 바뀐 거죠. 요즘 젊은 분들 약주도 들 드시고 담배도 들 피고. 우리 어릴 때는 맨날 만나면 지금도 만나면 술. 요즘 분들은 레저를 즐기시고 그 문화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아닙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나라 여기 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 어떻게 돼 있다? 다우지수는 따블이 나 있다니까. 14,000 대비 29,000을 넘긴 상태에서 조정이 일부 나왔었던 거고. 나스닥은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런 시장에서 뭔 조정이고 뭐 엉엉엉이고 또 툭하고 조정 나오면 뭐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막 이상한 얘기까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뭐 문제가 발생되면요. 금융시장 자체가 멈춰요. 주식을 매도하고 그게 아니라 금융시장 자체가 멈춥니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다 멈춰요. 또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뭐 문제되면 어떻게 돼요? 백두산 요즘에 막 영화하고 그랬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영화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 사람들 다 모이세요. 자, 인천으로 모이세요. 뭐 서울공항으로 모이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다 본국 송환합니다. 시장이 열리네고. 그럼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방송 나와서 멘토 역할하고 시황해드리고 역사적인 얘기 다 잡아드린 윤정두가 지금 프로필 하면 나오죠. 그냥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의 초청 강연에 우리나라에 방송 나오는 분들 중에 한국거래소 초청 강연에 간 사람 윤정두뿐이 없어요. 초청 강연에 가서 교육시키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책 12권 쓰고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하고 그런 윤정두가 시장 이거 시황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디커플링도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끝내줍니다. 미중 무역 분쟁 2016년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뭐야? 공화당 쪽은 보수잖아요. 강한 미국, 마초맨 다 모여.
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어? 우리가 미국인데 말이야 이래가면서 야 한국 일로 와봐 FTA. 야 한국 자동차 일로 와봐. 야 멕시코 일로 와봐 FDA. 유럽 일로 와봐 납타 협상 다시 해. 야 중국 니네 맨날 무역수지 흑자 니네만 내고 이래갖고 되겠어? 그게 2016년도에 선거 공약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층이 집결한 거고 1등 국가의 1등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힐러리 후보가 더 높았죠. 지지율은.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신이 이상하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략 부분이 강성 보수 그 기준이다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졌습니까? 미국장이 무너졌어요? 유럽장이 무너졌어요? 무역 분쟁이 실제 납니까? 외환보유고 잔고의 1위부터 10위까지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보면은 외환보유고 잔고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들여다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미국이 자기네들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도 외환보유고는 1위부터 10위까지 어디인데 중국, 일본, 사우디, 한국, 스위스, 대만까지도. 근데 뭐예요? 전부 대부분이 외환 보유고를 미국이 달러 찍어갖고 먹고 살아요? 거짓말쟁이들 아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지. 그 채권을 누가 사들였어요? 중국이 다 샀잖아 대부분을. 근데 무역 분쟁을 해요.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스의 그렉시트 이런 부분이 전부 보수 성향으로 인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인 거지. 야 이거 무역 분쟁 난리 났어요. 근데 시장이 가냐고. 그래놓고 종목은 또 추천을 해요. 아이고 시장이 안 될 것 같으면 빠져나가라고 얘기를 해야죠. 결론은 현금 비중보다 사실상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자 현금으로 다 가져가세요. 시장 빠지니까 인버스 사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파생 매매하시든가 아니면 편히 쉬셔야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면 쉬는 게 맞습니다. 아예 쉬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난 주식 비중이 높고 난 주식을 할 거야. 그렇다면 왜 자신감을 잃어버리십니까? 거기다가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맨날 어떤 거 사요? 중형주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근데 못 가는 건 못 가. 시장보다 약하잖아요. 중형주. 대형주 100개 종목 이외의 중형주. 물론 개별 몇몇 종목은 강한 종목이 있겠죠. 소형주도 마찬가지. 그죠? 업종별로 보시면 나머지도. 섬유유법. 또 종이목재. 나머지 다 보세요.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업종이 있는지. 없어요 다. 황금 대바닥주. 그 대바닥주 찾으려다 다 죽은 거지 뭐. 계속 죽은 거지 뭐. 왜 무슨 뭔 근거로 황금 대바닥주를 찾아요? 대바닥에 있을 만한 업황이니까 대바닥에 있겠죠. 아니 전기전자 업종이 윤정도 뭐 24시간 24년 동안 뭐 33년 동안 좋아했게요? 아니에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이 폭등이 나와요. 근데 이 폭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폭등이 나오죠. 원화의 강세, 원화 가치의 강세. 왜? 조선의 업황 호조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화 가치가 강세. 얼마나 강세를 떴길래 1140원에서부터 2004년도 1140원에서부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환율 방어하지 말아라 깨져버렸죠. 얼마까지 깨집니까?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됐어요. 900원이 이탈됐다고. 근데 시장은 폭등 낼래요. 근데 한쪽에서는 울어요. 엉엉엉엉엉. 왜 우세요?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띠면요. 수출주가요. GDP의 70%가 수출인데 왜 우세요? 서민들은 내수가 좋으니까 좋지. 그게 바로 그 당시 기준에 마케팅에 특히 애국심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신 거였어요. 국산품 애용합시다부터 해서. 지금은 안 그래요. 또 이 당시에 900원 깨지면 내수주들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오셔도 매매 안 해요. 뭐 하려고 해 900원이 깨졌는데. 수출주를 다 매매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지. 그래도 수출주 매매를 합니다. 어떤 거? 조선주. 조선주는 왜 합니까? 70년대에 조선주의 업황호조세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랑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유럽의 업황호조, 일본 뭐 이렇게 했죠. 그때는 조선의 우리나라 1등이 아니었어요. 이게 배가 30년 동안의 수명을 다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2000년 초반까지 선박이 다 노후돼서 해체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새로운 수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게 2002년도 말에 물동량이 증가하고 2003년부터 수주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수주가 터졌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박 1위이다 보니까
그 당시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가격 결정력이 생긴 거죠. 그 품목에 대해서 가격 결정력이. 그렇게 해서 환율 무시하고 조선전 폭등. 지금의 기준은. 그렇다면 반도체나 이런 쪽이 환율이 좋아서 간다? 무슨 소리야? 그럼 조선은 왜 못 가? 조선은 선박과잉이잖아요. 선복과잉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박이 넘쳐나잖아요. 더 찍어버리면 특수한 선박 빼고 나서 더 찍어버리면 바닷물 넘쳐가지고 일본 잠기면 어떻게 하나? 결론적으로 지금의 반도체의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에요. 결정력이지.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엔화의 약세 때문에 경쟁력이 사실상 안 되다 보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가격 결정력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되다 보니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2007년 이후에 엔화가 강세될 때는 굉장한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쪽에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시황을 읽고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지. 예? 기계 월봉 차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이 있습니까? 요즘 빨간불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 대처해야 돼요. 지금 월봉 기준에 빨간 차트 음식료에서 막 크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 비금속 광물은 시가총액이 좀 작고 너무 작고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예요.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다 책임진 거예요. 삼성전자 2016년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160%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6배, 8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놓치시나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쳤습니까?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뭐예요? 아니 뭐긴 뭐야. 서비스 업종 딱 하면 네이버지. 그 다음 카카오죠. N소프트 아니에요. 넷마블이잖아. 왜 이렇게 올랐을까? 들 빠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들 빠지고 돌릴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바닥 안 찍은 종목이 어딨어요? 여기 다 바닥 찍었죠, 업종이. 뭐라 그랬어요? 네이버 팔아서 들 빠진 네이버 팔아서 딴 거 산다고. 들 빠진 카카오 팔아서 딴 거 산다고. 들 빠진 N소프트 팔아서 딴 거 산다고.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고점 못 잡아드린 거 죄송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괜찮다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그럼 윤정도를 혼내시고 똑같이 깨졌는데 들 깨졌죠. 그나마 들 깨진 애들 얘를 팔아서 낙폭과대주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형주는. 결론은 4월 달에 흐름 엄청나죠. 5월 달에 어마어마하죠. 지금보다 상승률이 5월 달이 더 높은 거예요. 요 수익 다 잡아드렸잖아. 요 수익. 그 다음에 뭘 잡았어요? 이 수익 다 잡아드리고 나서 요게 뭡니까? 의약품의 6월 달. 4월, 5월 엄청난 랠리의 서비스 업종. 나머지 뒤차에서 왜 안 가지? 안 된단 말이죠. 뒤차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삼형제. 3월 달에 소형주에서 이상급등 나오는 제약바이오, 그건 기술적으로 다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 주력주 기준에서는 이런 업종이잖아요. 의약품. 의약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둘 다 그런데 6월 15일 날 시장 100포인트 빠진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7% 폭등한 날, 86만 3천 원 찍은 날 전량 정리. 얼마에 샀는데? 한 60만 원? 보름 만에 50%? 셀트리온 삼형제 7월 9일 날 전량 삼형제 전량 정리. 왜? 거래대금이 계속 죽어버리니까. 거래대금 죽으면요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펀더멘탈 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렇게 잡아들여. 이번에 반등 나와도 그것 좀 못 뚫쳐.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신풍제약 시젠. 시젠 오늘 시젠 오늘 막 어제 막 오늘 막 그냥 오늘 또 시간에서 막 오늘 하루 종일 동영상 올려드렸죠. 자, 시젠 매수해도 되나? 안 됩니다. 시젠 매수해도 되나? 안 됩니다. 시젠 매수해도 되나? 안 됩니다. 7월 내내 한 달 동안에 150%, 8월 달까지 180%, 200% 수익 냈는데 왜 마지막에 미련을 둬요? 윤정도도 미련 뒀지. 근데 정확하게 손절 잡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확정하고. 왜 안 되냐? 밀려 내려온 떨어지는 칼날인데 돌릴 때 거래량이 거래가 실리면서 돌려야 되는데 못 돌렸잖아요. 오늘 야간하고 월요일날 야간 무료 교육방송 때 시젠 전략 다 잡아드릴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는지, 왜 못 들어갔는지, 왜 손절해야 되는지. 화학업종에 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시젠, 신풍제약 다 수익 내고 화학업종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오늘 그냥 막 난리가 났죠. 바바바바바바. 올라온 수익이 더 많아요. 올라온 수익이.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SK이노베이션 올라온 수익 차익 실현하고 SK이노베이션 제차 제집에 안 있잖아요. 이 수익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에서 수익 다 잡아내는데 현대차 최고점에 잡혀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략을 또 꾸려야죠. 최고점이 만약에 잡혔어요. 만약에 18만 500원이 최고점인데 이 최고점에 현대차를 잡아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한 전략을 꾸려야지. 나 최고점에 차익 실현 못했어요. 아니 시장 더 안 가나? 아니 시장 안 갈 거예요? 그냥 현대차 팔아서 못 사게. 업종 대표 주군 그것도 거래가 터지면서 돌린 종목 팔아서 뭘 사시게.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금 100% 갖고 있었겠다? 아니죠. 아 어제 다 팔라고 그랬는데 윤정두가 못 팔겠어요. 시장 더 간다고. 오늘 뭐 현금 100% 갖고 있어서 따뜻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밀리면 막 또 샀을걸. 그래놓고 또 깨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바에는 명확하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규정을 잡아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은행업종의 기준에 요 은행업종은요. 여기에는 지금 지방은행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금융지주사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지주사까지 다 포함돼 갖고 은행 금융지주사를 볼 만한 업종 지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KB금융 오늘 많이 밀렸지만은 최근에 거래 터지고의 강세, 신한지주 거래 터지고의 강세, 하나금융지주 거래 터지고의 강세. 근데 그 바닥의 물량들을 5월 말에 금융지주사 2번 수익 냈잖아요. 6월 초에 빵 시장 깨질 때 어떻게 했어요? 손 들고 정리합시다 끝냈죠. 그때는 뭐 하루에 막 100포인트씩 밀릴 때니까. 그럼 이거 아직 아닌갑다. 그럼 주력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론은 지금의 기준은 자동차, 화학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고점 인식 잡히죠. 또 금융지주사 마찬가지고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삼성생명 어마어마했죠. 다만 그 기준에서 시장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3월처럼 조정이 나올까?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지금 미국장, 유럽장이 안 좋아요? 아시아가 안 좋습니까? 오늘 일본 강세로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 부분만 일부 해소가 되고 고점 대비 숨고르기만 지금 해소됐잖아요. 그럼 시장이 다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갭상승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많이 밀렸죠. 갭상승으로 나오면 그때 돼서 또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욕할 거예요? 아 나만 두고 가니까 욕하실 거예요? 아 전기전자 업종 나빠. 삼성전자 나빠. 거품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품이면 살 수 있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어요. LG화학도 못 사고 현대차도 못 사는 거예요. IT입니다. IT의 지수견은요. 이번에 숨고르기 들어가서 큰 수익을 못 냈지만 점진적인 강세. 오늘 같은 날 대형주에서 업종 대표주에서 현대차 17% 올라올 땐 좋았죠. LG화학 7월 말 대비해서 40% 50% 올라올 때는 좋으셨죠. SK이노베이션 하루에 23% 올라올 때 좋았죠. 삼성생명 하루에 27%씩 올라올 때 좋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다고 폭락이 나왔나? 한막 15%씩 빠졌어요. 왜 그 고점 라인을 이거 다 잡아낼 거야. 그러려면 뭐 하려고 주식하시냐니까. 파생하셔야지. 하루에 막 100% 200%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준 잡으시자고요. 오늘 특별히 시황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8시 이후에 송도에서 우리 딸내미 데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11시까지 시간이 넘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원이 10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요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대박 나신 거지. 안 그래요? 이번 주 내내 하루에 4시간씩 교육해드렸잖아. 야간 교육을 무료로. 오늘도 무료 교육 최소 3시간입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8시 10분부터 10시 반까지인데 조금 더 길어지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시황부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부터 또 일요일 날도 또 해드릴 거고. 그래서 출석 체크 하셔야지. 출석 체크. 요즘에 우리 출석 체크가 얼마나 길어져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은 출석 체크 합시다. 1번 누르세요. 해봐야 몇 개나 올라오냐고. 우리는 한번 보자고. 우리 어린이 딸내미 08 저보다 더 이걸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080614 080614 6자리입니다. 다시 적어드려요. 080614 채팅방에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연휴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야 힘이 막 난다. 야 연휴 시원하게 보내도 되겠는데 화요일 날 대박 나겠는데 자 080614 눌러주시고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십시오. 오늘 선착순 몇 분 못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셔서 080614 딱 눌러주시면서 자료 주세요. 상한가 종목 주세요. 화요일 날 아침부터 나 계좌 빵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